카더라가 난무하는 세상, 그동안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취업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취업피사! 안녕하세요. 천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대표님, 나인스텝 컨설팅 김현익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김현익 센터장님은 초면이시죠? 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함께할 아주 잘생긴 아주 미남입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문화관광 콘텐츠에 3학년으로 재학 중인 이경윤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예. 자, 많은 정보 팍팍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요즘 그 시간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우리 두 분은 그 취업은 어땠나요? 일단 윤 대표님.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2010년 초반때 이때 이제 민간 기업에 취업을 했었었는데 처음? 예, 맞습니다. 예. 지금과 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면접 부분에 있어서 압박 면접이 그때 좀 있었었거든요. 지금은 요즘 압박 면접이 좀 많이 사라진 상태인데 네네. 그래서 막 약점을 물어 뜯는 식의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자, 우리 김 센터장님께서는 처음 취업했을 때가 제가 96년도 96년도. 저 삼성에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그때하고 좀 다른 게 지금 직무 중심으로 구조화 면접이나 이런 부분들 상당히 고도화된 시스템인데 그때는 아직까지는 좀 비구조화 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았었죠.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취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제가 19대 1 뭐 그 정도였는데 19대 1. 지금은 제가 공공기관 채용을 전담하고 있는데 네. 보통 행정 쪽은 낮은 경쟁률이 60대 1이 넘어요. 제일 낮은 게 60대 1. 그만큼 이제 막 변화하면서 치열해졌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군요. 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러는데 취업 트렌드는 진짜 빨리 변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취업 트렌드가 진짜 많이 바뀌었죠? 뭐가 제일 좀 크다고 보시나요, 윤 대표님?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다 보니까 필기 시험이 좀 이제 늦춰지는 경우도 있고 면접 같은 경우도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면접 과정 중에 AI 면접 부분을 또 적용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큰 변화지 않을까. 그리고 또 서류 심사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에 저 삼성 같은 경우에 상반기 때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서류 심사 과정에서 이전에 할 때보다 좀 커팅을 조금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필기 부분에 대한 경쟁이 좀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었거든요. 왜냐하면 필기 시험 관련되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이런 판단도 있고 이번에 또 모여서 하지 않았죠. 그런 부분들이 좀 큰 변화. 두 가지, 비대면 쪽에 대한 면접, 그리고 서류 심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좀 더 강화, 이 두 가지가 좀 큰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 센터장님께서는 또 뭐가 있을까요? 최근 보면은 변별력이 많이 떨어져요. 변별력. 지원자들이 훈련이 되다 보니까 자기소개서를 보더라도 뭐 비슷한 내용들이 많고 평가하기가 참 난해한. 그러니까 그 후로 이제 2017년도 이때쯤부터 공공기관들이 자기소개서를 아예 안 보는 적부심사만 하는 그런 트렌드로 넘어갔고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필기든 면접이든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커졌죠. 오늘도 사실은 그 주제도 이제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취업 정책 변화에 제일 민감한 건 바로 또 이제 구직자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바뀌고 있는 취업 트렌드 미리 알고 준비하자. 이번 주 주제 공개합니다. 짜잔. 자, 오늘의 주제 수시 채용 활용법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채용도 바뀌고 있다. 언택트. 요게 이제 취업 시장에도 적용되고 있다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시 채용은 이전에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네, 예전에도 수시 채용이 있었었는데 기사에도 떴던 내용이기도 한데 이제 수시 채용이 정시 채용보다 더 많아졌다. 라는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이전에 이제 상반기, 하반기라는 그 두 가지 흐름에 따라서 취업준비생분들께서 준비하는 경향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수시 채용, 모니터링을 돌린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현대 같은 경우는 아예 수시 채용을 완전히 전환을 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수시 채용에 대해서 더 많이 어자일하게, 민첩하게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제로도 나왔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김 센터장님께도 좀 여쭤볼게요. 예전에는 이 수시 채용이 신입만이 아니라 경력직 채용을 할 때 많이 쓰인 방식이라고 하던데 어떤가요? 공개 채용 대비해서 수시 채용 같은 경우에 시간이나 인력,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돼요. 일단은 한번 채용할 때마다 드는 비용
그러니까 뭐 필기 같은 경우 문제 출제라든가 면접관 섭외라든가 이런 비용들은 동일하게 드는 반면에 채용 인원들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경력직 채용에 상대적으로 많이 했었는데 작년하고 올해 비교하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뭐 한 50%이 정도가 공개 채용, 나머지 한 40%가 수시 채용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한 10% 정도가 수시 채용으로 넘어갔죠.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한 60% 정도가 수시 채용으로 전환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시 채용이 더 많아지면 예전처럼 그 일괄적으로 딱 원서 내고 뭐 면접 보고 이러는 게 이제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더 편할 것도 같은데 수시 채용이 더 많아지면은 구직자 입장에서는 좀 더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저는 이제 좋은 쪽을 보는 좀 성향이 있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예, 저는 수시 채용이 늘어난 이 상황이 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은 지원자분들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많이 오픈이 되어 있는 그 공고 채용들을 보다 보면은 좀 몰린다고 해야 될까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수시 채용 있다 보면은 이제 지원자분들께서 특정 기업들을 추려두고 그 수시 채용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상대적으로 경쟁이 공채 때용보다 좀 더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 상반기 때 할인 채용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기획 쪽, 이제 판교 쪽 채용이 있었었는데 그 채용했을 때 조회수 내용들을 보면은 채용 포털 사이트에 있는 그 채용 공고가 오픈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자체 채용 사이트에서만 공고를 오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시 채용 형태인데 공채가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쟁이 좀 적어서 마케팅에 괜찮은 채용인데 그런 기회들도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수시 채용이 취업 준비생분들에게 검색하고 지원하는 방법을 안다면은 굉장히 좋게 또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점은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 센터장님께서는 뭐 다른 견해 좀 있으신지요? 뭐 공개 채용 같은 경우에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죠. 언제쯤 보통 뭐 기관이든 회사든 3월에 채용한다, 5월에 채용한다 이런 부분들이 오픈이 되어 있는데 수시 채용 같은 경우 그런 게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한 거죠. 그래서 취준생 입장에서는 언제 공고가 나올지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장점으로 보자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공개 채용 같은 경우에 한 번 떨어지면은 1년을 기다려야 돼요. 내가 가고 싶은 기관, 업체가 있으면은 1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뭐 공개 채용은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뽑지만은 수시 채용은 많게는 30회까지 채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내가 가고 싶은 기관에 1년 내에 한 10번이고 20번이고 지원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훨씬 네. 더 장점이 될 수 있고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직무 능력 중심으로 채용이 전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NCS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취준생 입장에서는 오히려 직무에 대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기업이나 기관 입장에서는 자기 직무에 맞는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걸 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는 경우가 많아진 거죠. 그래서 알고 들어갈 수 있다. 네, 네. 제가 이제 검색이나 지원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수시 채용이 있다 보니까 365일 주원 채용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뭐 방학 시즌이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뭐 휴가 시즌을 하더라도 연말 연초의 경우에도 이 수시 채용이라는 부분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계속 채용이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좋은 방향성을 찾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인터넷상에서도 수시 채용에 대한 궁금증과 수시 채용 이렇게 대처해라 뭐 이런 조언들이 엄청 많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수시 채용 시대 이것만은 꼭 기억해라. 공부만 하다 백수 될래? 최대한 빨리 지원해. 온라인 이력서 관리할 것. 동네방네 구직 사실 알려라. 하나하나씩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자, 샵 공부만 하다 백수 될래? 어떻습니까? 여기 이제 이 문구 자체가 두 가지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부만 하다가 이제 기존 공채처럼 공부하다가 기회를 많이 얻지 못할래? 라고 일단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었었는데 수시 채용 시대에 공부하다 백수 될래?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제일 중요한 문구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학생분들을 이제 만나다 보면은 실제로 내가 자격이라든지 외국어 점수를 더 올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하고 자소서, 매칭, 연결시키는 부분으로 많은 기회를 얻는 그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요번에도 이제 체육 쪽을 전공을 하셨는데 국제무역사 자격 하나를 가지고 요번에 이제 판토스 채용형 인턴 거기 채용에 합격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그 친구가 만약에 공부만 했더라면은
그런 기회를 못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시 채용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문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샵 공부만 하다 백수 될래? 많이 불안하죠.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특히 뭐 취업 준비 카페나 이런 부분 보면 스펙이 어느 정도, 어느 합격 스펙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채용을 실제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딱 그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만 하다 보면은 계속 뭔가를 준비하고 자격증을 준비하고 하는데, 실제로 기관에서 필요한 거는 직무에 맞춰서 요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 맞춰서 준비하고 응시해보고 이런 경험들이 더 필요한데, 준비만 하다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어제 어떤 대학생을 만났는데 4학년인데 학교 수강 그 학점만 채우고 1년 정도 공부를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보다는 내가 가고 싶은 기관을 정해서, 업체를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응시를 해보고 경험을 쌓아두는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백문이 불여일견, 행동하라, 부딪혀라.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면 문구를 바꾸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지원해서 취업할래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원해서 취업할래. 예. 어잘하게 움직여서. 네, 바꿔주시고요. 네. 자, 그 다음 샵 최대한 빨리 지원해. 이거 무슨 뜻일까요? 연결된 내용이기도 하고 그쵸, 좀 예. 다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수시 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빠르게 채용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원했던 친구들이 지원자가 괜찮다고 하면은 미리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더 빨리 지원했을 때 기회를 얻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래서 미리 네네. 채용을 해버리니까.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수시 채용은 그 기회가 좀 많으니까 예, 최대한 빨리 많이 좀 지원하는 게 맞지 않을까. 공채 시즌 맞춰서 하루 전날 이렇게 막 지원하는 이런 느낌보다는 내가 준비된 뭐 이제 내용들이 있으면은 좀 더 신속하게 지원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수시 채용 같은 경우에는 공채보다 이제 지원하는 규모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미리 온 부분들 갖고 수량이 좀 적은 경우에는 미리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공채보다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수시 채용 같은 경우에 채용 절차 프로세스 자체가 짧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자칫하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채용하다 보면은 일단 입사 지원한 상태에서 수정이 마지막 제출 기간까지 수정이 가능한데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빨리 지원하고 찾아보고 하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최대한 빨리 지원해. 알겠습니다. 자, 다음 샵 온라인 이력서 관리할 것. 이 뭔가요? 네. 이제 온라인 이력서 관리라는 게 이제 두 가지로 또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취업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바로 지원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바로 지원하기 클릭하면은 또다시 동일한 자소서를 쓰거나 아예 처음부터 쓰지 않고 약간만 수정해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플랫폼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력서를 미리 잘 세팅을 해두면은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점. 이 있고, 두 번째는 요즘 채용을 보시다 보면 수시 채용과 연결되는 개념들인데, 수시 채용뿐만이 아니라 인력 풀 채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인력 풀을 받아두고 난 다음에 거기서 특정 일정은 정해지지 않지만 연락이 가는, 뭐 카카오나 플랫폼 회사 쪽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죠. 외국계 쪽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채용들에 내가 잘 쓴 자소서, 지원서, 이력서들을 미리 올려두는 것. 그런 경우에 지금 직무가 이공적 라인 때라든지 건설 라인 때 IT, 행정 비상경까지 포괄적으로 뽑는 채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괜찮은 채용이라서 미리 올려두시는 것도 좋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온라인 이력서를 미리 세팅해두면 좋다. 네. 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뭐 드릴 말씀? 비슷한 내용이긴 네네. 한데, 온라인 이력서 관리라는 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간이 짧다 보니까 내가 미처 온라인 뭐 이력서나 입사 지원서 구성하기 전에 마감이 끝나버리고 급하게 진행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내 자신에 대한 표현이 서툴러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 관리해두면은 수시 채용이 발생했을 때 바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또 하나가 이제 이력서라는 부분이 저 스스로를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경험을 쌓았다라는 부분을 스스로 이제 이력서에 등재를 하면서 그걸 관리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 긍정적인 부분이 있죠. 이제
온라인 이력서 그 이야기가 있으니까 또 참고할 만한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 지난달에 떴던 건데 똑같은 회사에서 또 비슷한 지역이 또 떴네? 근데 나는 전에 떨어졌는데 또 지원하면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걱정을 하고 지원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지역에 또 뜨더라도 그거 내가 떨어졌으니까 또 자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실제로 내가 한 달 전 채용에 떨어졌었는데 연락이 와서 이제 필기 뭐 서류 통과됐으니까 이번 채용에 면접 보러 오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안 가셔도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꼭 질문을 제가 많이 들었던 내용이라서 그거는 한번 전달하면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예. 자, 마지막 샵 동네 방네 구직 사실 알려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요거는 네. 제가 동네방네 구직사실 알려라 이제 많이 알리라 홍보하라 이런 느낌으로 문구가 나온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멘트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경력직과 조금 더 연관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이제 본인 이력서를 세팅을 해두고 난 다음에 이제 오픈을 해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이력서를 오픈을 해서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이 내가 신입이라고 한다면은 좀 매력적인 곳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근데 경력직 2년, 3년 되시거나 3년에서 5년 사이 이런 경력직 분들은 본인 이력서를 특히 경력 기술서 부분들을 잘 써야겠죠. 네. 그 부분을 오픈해 두면은 헤드헌터를 거쳐가지고 좀 더 좋은 채용을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네 방네 구직사실을 알리는 부분에서 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력직 쪽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센터장님께서는? 네. 채용 정보에 대해서 많이 취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정보에 제한 부분을 동네방네 알리면서 이 부분에 어떤 채용이 떴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정보를 빨리 캡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네. 그 설명을 다 들어봤는데 생각하시기에 저 내용이 다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충분히 수시 채용에서 좀 킬링 포인트들을 좀 잘 짚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네. 좋은 또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수시 채용에 대한 궁금증 가득하다는 우리 이경윤 친구 오늘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 지금 같이 봤는데 조언들이 어떻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너무 제 현실이니까 너무 이렇게 와닿게 느껴지고 그리고 또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할 필요성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첫 번째 샵이 가장 무조건 부딪혀야 돼. 무조건. 무조건 부딪혀야 돼. 부딪혀보고 아니 말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끊임없이 그런 자세가 좀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자, 수시 채용에 대한 고민 참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활용하면 더 이득이 될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규모 공채보다 수시 채용이 우리 구직자에게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면에서 더 좋을까요? 윤 대변인.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경쟁률. 경쟁률. 한마디로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좋습니다. 깔끔합니다. 경쟁률입니다. 네네. 확실히 수시 채용 경우에 일반 공채보다 경쟁률이 낮게 나온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또 경쟁률과 관련돼서 연결지어서 말씀드리자면은 회사에 진행하는 특별 채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롯데 같은 경우에는 스펙타클 채용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 CJ는 뭐 그 리스펙트 채용 있을 수 있고 요런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LG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이제 제출하는 그런 특별 전형들이 있는데 이런 채용들이 일반 공채보다 경쟁률이 낮게 나오고 허수가 꽤 깔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수시 채용뿐만이 아니라 이 특별 채용이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공채보다 경쟁률이 좀 낮게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런 점이 수시 채용의 가장 좀 체크해야 될 좋은 점이란 한마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센터장님께서도 좀 정리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가장 큰 게 여러 번 응시할 수 있다,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죠. 기회를 계속 많이 잡자. 일정이 상대적으로 수시 채용이 많이 시행이 되다 보면은 채용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아지죠. 그러면은 나한테 맞는 응시 기회를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또 궁금한 거 있을까요? 네. 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수시 채용은 그 해당 회사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동시에 여러 개를 준비를 하면 여러 회사에 취업 준비를 하면 그게 좀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요. 요거는 우리 센터장님께서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여러 곳에 지원한다 이 부분보다 내가 어떤 직무에 지원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직무에 맞춰서 내가 어떤 스펙을 쌓을 거냐 이렇게 고민을 하셔야지 여러 곳에 지원한다라고 위험 요소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직무에 필요한 게 뭔지를 모르는 그게 좀 위험한 거죠. 덧붙인 말씀? 일단 회사가 포인트가 아니라 이제 직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직무의 여러 회사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여러 회사가 아니라 중구난방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연장선상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제 수시 채용은 이제 좀 경력이나 이력 이런 게 좀 더 중요해졌는데 그러면은 이제 신입 처음으로 이제 취준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이런 경력자들 사이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 점수를 더 많이 받거나 뭐 예. 네, 말씀해 주시죠. 그 수시 채용 있다 보니까 이제 경력에 대한 어드밴티지를 많이 받지 않을까 이런 점이 이제 걱정이다 말씀이신데 수시 채용 같은 경우에도 이 전형을 이렇게 오픈해 둡니다. 그래서 수시 채용인데 신입인 경우도 있고 수시 채용인데 경력인 경우도 있고 신입 경력 이렇게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시 채용인데 신입이라고 돼 있으면은 경력이 뭐 많다고 해서 배점을 높게 주거나 막 급격하게 높게 줘서 경력직 분들이 많이 뽑히게 하거나 이런 방향이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형을 통해서 접근하시면 돼서 그런 걱정은 전형을 체크하는 식으로 가시면은 그게 문제가 없다. 요거 센터장님한테 한번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수시 채용 공고가 언제 뜨고 언제까지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이트밖에 없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채용 사이트를 통해서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네, 다른 방법. 보통 알림 서비스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 사이트 뭐 사람이나 저코리아나 뭐 인쿠더트 이런 부분에 내가 희망하는 직무를 선택해 놓으면은 그 공채가 떴다. 아니면 어떤 기업체에 내가 검색을 해 놓은 옵션을 지정을 해 놓으면은 거기서 공고가 뜨면은 알림 메일이 갑니다. 또 하나가 이제 채용하는 회사에서 인력풀을 등재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 거기 등록해 놓으면은 공고가 나왔으니까 참조하라는 알림이 갑니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같습니다. 제가 보충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업 자체 채용 사이트를 URL 따서 모니터링을 하시라 라는 말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검색창에다가 땡땡 회사 이름 치고 채용이라고 치면은 기업들 중에는 자체 채용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뜨는 채용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채용 포털 사이트 거기에 뜨지 않는 채용 공고들이 거기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죠? 코로나 시대에 만든 수시 채용 이거 이야기하면 또 우리가 비대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상도 비대면이 익숙해졌듯이 채용 시장도 비대면 면접이 등장을 했습니다. 뭐 화상회의 뭐 이런 것도 있고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비대면 면접을 준비해야 될까요? 네, 우리 센터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일단 비대면 면접이라는 게 영상 제출이나 뭐 이런 방식도 있어요. 사전에 질문을 주고 그게 답변을 한 걸 녹화해서 보내는 이런 방식 같은 경우에 뭐 일반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긴장이 풀어질 수 있고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했을 때 피드백이 없으니까 충분히 앞쪽에 설명을 다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지금 화상 면접이죠. 화상 면접 같은 경우에 기존의 면접하고 많이 다르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지 주의할 거는 이제 시선 처리나 아니면 발음에 있어서 좀 주의를 해야 된다. 특히 시선 같은 경우에 좀 놓치는 부분이 카메라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화면을 보게 되면 면접관 눈을 내가 마주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면접관이 볼 때는 다른 쪽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사소한 거지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발음이나 시선, 이런 복장 이런 부분들 주의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들이 갖춰졌을 때 이제 내가 여기에 갔을 때 자신감이죠. 화상 면접이라 두려워할 게 아니고 난 준비가 됐으니까 강력하게 나를 어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그리고 화상 면접 말씀 잘 해주셔서 제가 덧붙일 내용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화상 면접 준비하는 이제 학생분들께 팁 아니면 팁이랄까 전달해 드리는 한 가지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댁에서 하십니다. 집에서 하시고 그래서 제가 복장은 당연히 잘 갖추셔야 되고 명찰 하나 만들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명찰 하나 만들어서 딱 붙여서 회사에 내가 오고 싶다라는 어필을 이거 자체로도 간다. 그리고 그냥 집 이렇게 어지럽힌 그런 배경이 아니라 이렇게 조용한 딱 룸을 빌려서 스터디룸을 빌려서 거기서 면접 봤던 친구도 있어요. 뒷배경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사소한 거지만 그런 또 첫인상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화상 면접, 비대면 면접에 대해서 예전에 이거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현실로 이제 점점 다가오는 것 같은데 그 김성호 부장님이나 이 팀장이라고 계시는데 그 면접관 계시는데 좀 선호하지는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더 이렇게 직접 봐야 뭘 좀 이렇게 더 좀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에는 이제 그 화상 면접이나 비대면이 좀 더 비중이 좀 더 높아지는 지금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고 현실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제 이 그 중점을 해서 비대면 면접에 대해서. 자,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잠시 멈춰가고 있습니다. 그간 보이지 않던 것들도 보이고 있고 새롭게 바뀌는 것들도 많아졌죠. 채용 트렌드도 분명 변화할 겁니다. 그 변화 앞에서 우리 취준생들이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제 검색, 두 번째는 AI 면접 관련돼서 인사이트를 좀 가져라. 이 두 가지를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결되는 개념이기도 한데 이렇게 수시 채용과 비대면으로 이제 채용을 하게 되면은 또 새로운 전형도 이렇게 적응하기도 어렵고 이런 타이밍 때 오히려 더 기회거든요. 이렇게 화상 면접, 비대면 면접 이런 것들이 초기된 단계에서 좀 견고하게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회를 노려라. 이런 말씀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AI 면접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카페에 이제 좀 댓글로 정리해둔 내용도 있는데 AI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한 3개, 5개 정도의 고정된 질문이 나오고 인성 검사랑 연결된 형태가 있고 5개 정도의 고정된 질문과 게임으로 연결된 형태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AI 면접에 대해서 조금만 인사이트가 있으면은 좀 더 한 단계 수월하게 채용을 진행할 수 있다. AI 면접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지원 부분에 적응이 더 됐을 때의 많은 지원 이렇게 두 가지를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그 전화번호 번호 따가지고 모르는 거 있으면 카페에 저희 가요. 자, 우리 센터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준비된 자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아무런 준비가 없이 그냥 채용 공고가 떴을 때 지원하는 사람과 거기에 대해서 직무에 대해서 본인을 분석하고 부족한 걸 채워서 그때 지원하는 사람과 누구를 뽑겠습니까? 당연히 준비된 사람. 네,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게 부족한 건지 아니면은 나를 뽑고자 하는 회사에서 어떤 게 필요한 건지 그걸 채워가면서 언제든지 수시 채용 공고가 나왔을 때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놓은 그런 게 취업의 준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두 분과 또 이제 우리 이경윤 학생이시죠 아직? 네. 예, 우리 학생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너무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채용 시장에서 많은 걸 좀 먼저 알아가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두 분께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요. 예. 이런 게 흔치 않으니까 번호 따가지고. 네. 세상은 계속 바뀌고 채용 시장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살아남는 사람은 변화에 적응한 사람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 구직자분들 아무리 변화의 바람이 거세더라도 미리 준비한 사람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취업비사와 함께 이 험한 취업의 길 뚫고 나갑시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취준생을 위한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